어머님이 남자를 만나고 계셨어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2살 며느리 서윤아예요. 시어머니와는 그런대로 잘 지내는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재택근무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점심 먹고 외출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시면서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밝으셨어요. 보통 때랑 달리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향수까지 뿌리셨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어디 가시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 저녁까지는 들어올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둘러 나가셨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도 일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 민준이가 퇴근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유나야,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자꾸 외출하시고. 민준이도 느낀 거예요. 시어머니가 요즘 유난히 자주 외출하신다는 걸. 저도 생각해보니 지난 한 달 동안 시어머니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외출하셨던 것 같았어요. 항상 오후 시간대에 그리고 저녁 무렵에 돌아오셨죠. 그래도 시어머니 사생활인데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친구분들 만나시는 거겠지.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거든요. 저희가 같이 살자고 여러 번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독립적인 성격이라 자기 집에서 지내는 걸 고집하셨어요. 다만 저희 집이 차로 10분 거리라 자주 왕래하며 지냈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밝은 표정, 진한 화장, 향수 냄새. 혹시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목요일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점심 같이 먹자고요. 시어머니는 흔쾌히 응하셨고 저희는 집 근처 한정식 집에서 만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어머님, 요즘 친구분들이랑 자주 만나시나 봐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응, 뭐 그렇지. 나이 들면 친구가 재산이잖니. 그런데 시어머니 눈빛이 어딘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저는 더 파고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시어머니 사생활을 캐묻겠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를 집까지 태워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우연히 옆 차선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 집에 들어가셨는데 벌써 나오셔서 택시를 타고 계셨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따라가 봐야겠다고. 제 차는 시어머니를 태운 택시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멈출 수가 없었죠. 택시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택시에서 내리셨어요. 저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5분쯤 지났을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제법 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 남자가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둘은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남자를 만나고 계신 거였어요. 그것도 혼자 조용히 가족들 몰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와 그 남자가
레스토랑에서 나왔어요. 둘은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뭔가 말을 건넸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저 두 분은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구나.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준이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남자를 만나고 계신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누군가를 만날 권리가 있으시죠. 하지만 왜 숨기실까요? 왜 가족들한테 말씀을 안 하실까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만약 정당한 관계라면 왜 몰래 만나실까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어머님이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누굴 만나? 친구 말고. 아니, 그러니까. 남자 말이야. 민준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민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도 외로우실 수 있지. 아빠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잖아.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저는 오늘 본 걸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게 없었어요. 그냥 레스토랑에서 밥 먹은 것 뿐이잖아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어머님이 요즘 자주 외출하시길래 혹시 외로우신가 싶어서.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모시고 살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혼자 사시니까 이것저것 걱정되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주시하게 됐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또 외출하셨어요. 이번에도 화장을 하시고 좋은 옷을 입으셨어요. 저는 또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장소였어요. 시내 공원이었어요. 벤치에서 그 남자가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가자 남자가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가볍게 포옹하는 모습이었지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둘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기도 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카페에 앉아서요. 1시간쯤 지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숨어서 지켜보는 건 옳지 않다고. 차라리 직접 나서서 물어보는 게 낫겠다고. 저는 카페를 나와서 공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시어머니와 그 남자는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유나야? 여기 왜? 어머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가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일어나셨어요. 옆에 있던 남자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뭔데요? 어머님이 몰래 남자분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그를 봤어요.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는 거였어요. 인상이 선하고 눈빛이 따뜻했어요. 이분은 누구신데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앉자, 유나야. 이야기 좀 하자.
저희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이분은 이강훈 씨라고 해. 내 옛날 친구분이셔. 옛날 친구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야. 40년 만에 다시 만났어. 40년 만에요? 이강훈 씨가 말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민을 갔었죠. 그런데 올해 초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은퇴하고 나서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창회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강훈 씨는 혼자야. 부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거래.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이 남자는 옛날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숨기셨을까요? 어머님, 그럼 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왜 몰래 만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해, 유나야.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민준이가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고,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눈치를 보신 거예요. 남편 없는 과부가 남자를 만난다는 게 아들한테 어떻게 비칠까봐 걱정하신 거죠. 저는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를 바라봤어요. 두 분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일단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민준이한테 말씀하셔야 해요. 이렇게 숨기시는 게 더 안 좋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유나야, 너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준이는 아빠를 너무 좋아했잖니.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어머님께 가족분들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망설이셔서 제가 이해는 했지만 역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강훈 씨를 다시 봤어요. 진실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우리는 서로 좋아해. 연애하는 사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놀랐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또 달랐거든요. 60대 중반의 시어머니가 연애를 하신다는 게 낯설었어요. 강훈 씨는 좋은 사람이야, 유나야.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사람인데 착하고 성실했어. 그때 우리는 서로 좋아했었어. 근데 이민을 가면서 헤어졌지. 이강훈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젊은 시절의 미련이었죠. 저도 결혼했고 어머님도 결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옛날 친구로 만났어. 동창회 모임에서 다시 만나서 근황 이야기하고 그랬지.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옛날 감정이 되살아나더라고. 저는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민준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머님 진심이세요? 강훈 씨를 정말 사랑하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나야, 나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죄스러웠지. 밤마다 시아버지한테 미안했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유나야, 나도 사람이야.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저녁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너무 쓸쓸하더라고. 저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강훈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 이강훈 씨가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것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어머님을 다시 만나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유나야, 너 괜찮은 거야? 화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잖아요. 시아버지도 어머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유나야, 괜찮아요, 어머님. 민준이도 이해할 거예요. 제가 잘 설득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준이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따랐거든요. 장례식 때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기만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수없이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민준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준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각한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야기야. 오늘 어머님을 만났는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남자를 만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 두 분이 연애하고 계신다는 것. 민준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남자를 만나?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민준아, 5년이면 짧지 않아. 어머님도 외로우셨을 거야. 민준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빠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데. 저는 민준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이가 뿌리쳤어요.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민준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역시나 민준이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저와 말도 안 하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근하면서 저한테 한마디만 했어요. 엄마한테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 정리 좀 할 시간 필요해. 민준이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가족이 갈라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민준이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을 안 해. 너한테 말했구나. 네, 어머님. 민준이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나 봐, 유나야. 민준이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민준이가 조금 놀란 것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민준이는 며칠째 집에 돌아와서도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준이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 어머님 이야기.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야, 너는 이해가 돼? 엄마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는 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응, 이해돼. 어머님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드실 수 있지.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머님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넌 정말 괜찮아? 시어머니가 재혼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민준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나도 머리로는 알아. 엄마가 행복하셔야 한다는 거. 근데 가슴이 받아들이질 않아. 아빠 생각이 자꾸 나.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시아버지도 어머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야.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웃으면서 사시는 게 낫잖아. 민준이가 눈을 감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민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엄마 한번 만나볼게. 그분도 만나보고.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민준아. 다음 주 토요일 저희는 시어머니 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 그리고 저희 부부. 4명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거죠. 그날 아침 민준이는 유난히 긴장한 것 같았어요. 아침도 거의 안 먹고 계속 시계만 봤어요. 저도 떨렸어요.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이강훈 씨는 이미 와 계셨어요. 민준이와 이강훈 씨가 처음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훈입니다. 이강훈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받았어요. 민준입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자, 앉자. 점심 준비해놨어. 시어머니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어요.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많이 먹어. 하지만 민준이는 거의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죠. 이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준 씨,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놀라셨을 텐데요. 민준이가 이강훈 씨를 봤어요. 어머니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죠? 이강훈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것,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살다가 돌아왔다는 것,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다는 것. 어머님을 다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옛 친구로 만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사이가 깊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훈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민준아, 내 아버지는. 엄마, 전 이분한테 묻는 거예요. 민준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이강훈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민준 씨.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럼 왜 여기 계세요? 민준이 말이 가시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민준이 팔을 잡았어요. 민준아. 하지만 민준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접근할 수 있죠? 이강훈 씨가 민준이를 똑바로 봤어요. 민준 씨,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3년 전에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럼 더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아직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걸.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민준아,
나도 내 아버지를 그리워해. 매일 그리워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니. 민준이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한 거 아니에요? 30년 넘게 함께 사셨잖아요. 시어머니도 울먹이셨어요. 당연히 사랑했지. 내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 지금도 그래. 하지만 민준아,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나는 아직 살아있고. 엄마,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 강훈 씨를 만나면서 내 아버지한테 미안했지. 근데 민준아, 나도 사람이야. 외로워. 밤마다 혼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드셨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항상 강하신 모습만 보여주셨거든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거였어요. 엄마가 외로우신 거 몰랐어요.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민준이한테 다가가셨어요. 민준이를 안으셨어요. 미안한 건 엄마야. 내 마음도 생각 안 하고 혼자 결정했으니까. 민준이가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강훈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참 후에 민준이가 진정했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이 얼굴을 닦아주셨어요. 민준아, 강훈 씨는 좋은 사람이야. 너도 알게 되면 알 거야. 민준이가 이강훈 씨를 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부드러워진 눈빛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네요. 이강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이강훈 씨한테도 자녀가 있으세요? 이강훈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형인 이유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이강훈 씨 손을 잡았어요. 강훈 씨는 많은 걸 겪으셨어요. 딸을 잃고 아내를 잃고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강훈 씨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살 이유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그리고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이강훈 씨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됐고 내일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민준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민준 씨.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죠. 저희는 또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이강훈 씨도 함께였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유나야. 사실은 강훈 씨랑 나 결혼하려고 해.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생각보다 빨리 결정하신 거였어요. 결혼이요? 민준이가 되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이도 있고 시간도 아까워서 우리 서로 좋아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까 결혼하려고 해. 이강훈 씨가 덧붙였어요. 물론 민준 씨의 동의를 받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시니까요. 민준이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이 손을 잡으셨어요. 응, 민준아. 엄마 정말 행복해. 민준이가 이강훈 씨를 봤어요.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이강훈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는 성대한 결혼식은 원치 않으셨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해서 소박하게 치르기로 하셨죠. 결혼식 날짜는 2달 후로 잡혔어요. 저는 시어머니 결혼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드레스 고르러 가고 예식장 알아보고 하객 명단 정리하고 정신없이 바빴지만 즐거웠어요. 어느 날 저랑 시어머니가 웨딩드레스 가게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부끄러워 하셨어요. 유나야,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라니. 우습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어머님 정말 예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셨어요. 흰색, 아이보리, 연한 핑크색. 각각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입어보신 아이보리색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리셨어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죠. 어머님, 이거 정말 예뻐요.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우세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행복해서 그래.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을 줄은 몰랐어.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나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민준이를 설득해줬잖아. 내가 옆에서 응원해줬잖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한편 민준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이가 이강훈 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 집에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가 오셨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민준이와 이강훈 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살짝 귀를 기울였어요. 강훈 씨, 미국에서는 무슨 일 하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이강훈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건축 엔지니어였습니다. 주로 상업용 건물 설계를 했죠. 아, 저도 건설 쪽 일을 하거든요. 건설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이야기가 통하겠네요. 두 분은 그렇게 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민준이가 마음을 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유나야, 음식 정말 맛있겠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최고야.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강훈 씨가 웃으셨어요. 어머님이 며느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강훈 씨가 말씀하셨어요. 민준 씨, 결혼식에서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저희 딸이 못 와서요. 대신 민준 씨가 어머니를 버질로드에서 에스코트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도 놀라셨어요. 강훈 씨, 그건 이강훈 씨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딸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에게는 훌륭한 아드님이 계시죠. 민준 씨가 어머니를 제게 넘겨주신다면 저는 그게 가장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준이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죠.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민준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엄마를 강훈 씨한테 잘 인계할게요. 그 말에 우리 모두 감동했어요. 저는 민준이가 정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민준이와 단둘이 시간을 가졌어요. 저녁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아, 마음 정리됐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아빠를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행복하시는 게 아빠도 원하시는 거겠더라고.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 시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민준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엄마 잘 부탁드려요. 강훈 씨 좋은 분 같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민준이가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예식장은 작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하객은 50명 정도였어요. 친구분들과 친척들, 그리고 저희 부부. 시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아이보리색 드레스에 간단한 베일, 손에는 하얀 장미 부케를 들고 계셨어요. 화장도 은은하게 하셔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했어요. 버질로드를 걷기 전 민준이가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준아, 엄마 예쁘니? 민준이도 눈물을 참으면서 말했어요. 네, 엄마. 정말 예쁘세요. 민준이가 시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앞자리에서 지켜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버질로드 끝에는 이강훈 씨가 서 계셨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으신 모습이 멋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보시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민준이가 시어머니를 이강훈 씨에게 인계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이강훈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민준이가 자리로 돌아왔어요.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민준이 손을 꽉 잡았어요. 예식이 시작됐어요. 주례 없이 간단한 서약식으로 진행됐어요. 두 분이 서로를 향해 서약을 낭독하셨어요. 이강훈 씨가 먼저 했어요. 나, 이강훈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어머니 차례였어요. 나, 김은희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당신과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동이 가득했어요. 반지 교환이 있었어요. 이강훈 씨가 시어머니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이강훈 씨에게 반지를 끼워드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키스 순서였어요. 두 분이 수줍게 입을 맞추셨어요. 하객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치면서 울었어요. 민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피로연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민준이가 축사를 했어요. 마이크를 잡은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부의 아들 민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엄마가 재혼하신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고 배신당한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강훈 씨를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강훈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정말 행복해 보이셨고요. 민준이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리고 강훈 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두 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강훈 씨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분은 신혼여행을 떠나셨어요. 제주도로 일주일 여행을 가시기로 하셨어요. 저희는 두 분을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유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시어머니가 민준이도 안아주셨어요. 민준아, 우리 아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두 분이 출국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손을 흔들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민준이도 눈물을 닦았어요. 잘했지? 민준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잘했어. 고생했어, 민준아. 우리는 손을 잡고 공항을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더 자주 만났어요. 두 분은 이강훈 씨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셨어요. 이강훈 씨가 한국에 돌아와서 마련한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넓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를 초대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죠. 저희가 방문했을 때 두 분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고 이강훈 씨도 항상 미소를 지으셨어요. 엄마, 신혼생활은 어때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좋아. 정말 좋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이강훈 씨가 덧붙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이강훈 씨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준 씨, 유나 씨,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데 어머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강훈 씨가 처음에 지하철을 못 탔어. 어떻게 타는지 몰라서 한참 헤맸다니까.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이강훈 씨가 민망한 듯 웃으셨어요. 인정합니다. 교통카드 찍는 것도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매일 산책해. 아침마다 한강 나가서 걷고 저녁에는 동네 한 바퀴 돌아. 건강해진 것 같아. 정말 좋으시겠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유나야,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갈까? 민준이랑 내 남동생도 부르고.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주말이 됐어요. 저희는 북한산으로 등산을 갔어요. 시어머니, 이강훈 씨, 민준이, 저, 그리고 민준이 동생 민재까지 5명이서요. 민재는 처음에 조금 어색해 했어요. 형보다 더 늦게 이강훈 씨를 만났거든요. 하지만 등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훈 씨, 미국 생활은 어땠어요? 민재가 물었어요. 이강훈 씨가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하지만 적응하고 나니까 괜찮았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강훈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고향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죠.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산을 올랐어요.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는 손을 잡고 걸으셨어요. 그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강훈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거죠. 하산하면서 민준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유나야,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좋아 보이셔. 나도 이제 마음이 편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강훈 씨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잘 생각한 거야. 어머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계속 반대했을 거야. 저는 민준이에게 키스했어요. 우리 모두 잘한 거지 뭐.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둘이서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유나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 정말 행복해. 강훈 씨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매일이 즐겁고 웃을 일이 많아. 잘 됐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끔 미안해. 내 시아버지한테 내가 너무 빨리 잊은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시아버지도 어머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웃으면서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 유나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져.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알 거야. 사랑이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60대에도 두근거리고 설레고 행복할 수 있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벌써 알아요, 어머님. 어머님 보면서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1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의 결혼 1주년이었어요. 저희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케이크도 주문했어요. 파티 날 우리는 모두 모였어요. 시어머니, 이강훈 씨, 민준이, 저, 민재, 그리고 이강훈 씨의 친구 몇 분까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 노래 대신 결혼 축하 노래를요.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가 함께 촛불을 불었어요. 그리고 케이크를 잘랐어요. 우리는 박수를 쳤어요. 민준이가 축하 인사를 했어요. 엄마, 강훈 씨, 결혼 1주년 축하드려요. 두 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랑이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다는 것.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고마워, 민준아. 우리 아들. 이강훈 씨도 인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1년을 보냈습니다. 특히 민준 씨, 민재 씨, 유나 씨.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건배를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파티가 끝나고 저와 시어머니가 잠깐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레스토랑 밖 벤치에 앉았어요. 유나야,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정말 빨랐어. 시간 참 빠르죠? 시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내 시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 꿈에서. 여보, 미안해요. 나 다른 사람 만났어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라고.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대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웃으면서 그래, 행복해. 라고 하시더라고. 꿈이었지만 진짜 같았어.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시아버지도 분명 어머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나야, 너도 나처럼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래. 민준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 네, 어머님. 어머님도 강훈 씨랑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우리는 포옹했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지금은 2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는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둘이서 여행을 많이 다니신대요. 지난달에는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다음 달에는 동남아로 간다고 하셨고요. 민준이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이강훈 씨를 강훈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예요. 둘이 골프도 같이 치러 다니고 낚시도 같이 가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날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민준이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아마 시어머니는 지금도 혼자 외롭게 사셨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가족의 반대 때문에 포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용기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사랑할 용기를, 민준이는 받아들일 용기를, 저는 응원할 용기를 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두 행복해요. 시어머니는 이강훈 씨와 함께 웃으면서 살고 계시고, 민준이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고, 저는 더 깊어진 가족애를 느껴요. 지난주에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 거실에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보물이야.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행복해 하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강훈 씨랑 나 그리고 너랑 민준이. 좋아요, 어머님. 어디서 만날까요?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 거기 파스타가 맛있다던데. 좋아요.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행복이 되는 거겠죠. 오늘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저녁을 차리면서 물었어요. 민준아, 내일 어머님이랑 강훈 아버지 만나기로 했어. 점심 같이 먹자고 하셨어. 민준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좋지. 엄마 요즘 어떠시대? 정말 좋으시대. 이번 주에 유럽 여행 사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 민준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 진짜 행복해 보여.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우리가 잘한 거 맞지?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정말 잘했어. 너 덕분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의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용기를 가지라는 것, 편견을 버리라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하라는 것. 내일 점심이 기대돼요. 시어머니의 밝은 웃음을 보는 게, 이강훈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게,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웃는 게 정말 좋거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마저 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흥얼거렸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큰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인 거죠.
시어머니도 지금 그런 행복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강훈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산책을 하면서 그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거겠죠. 저녁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유나야,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자. 매일 산책하고 여행도 다니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도 60대 되면 세계 일주하자.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약속이야. 우리는 약속했어요.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처럼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평범했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리고 내일을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만날 내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내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행복한 꿈을 꿀 것 같았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응원이 있다면 그 시작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가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행복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시어머니는 이강훈 씨 옆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웃는 얼굴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행복하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도 행복해요. 민준이와 함께,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와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응원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이강훈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 내일이 기다려져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시간이.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늙어가길. 시어머니와 이강훈 씨처럼 민준이와 저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런 행복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돼요. 가족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행복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웃고 있어요.